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라고 하는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던 사실은 민간 수송기죠. 세계 최대의 항공기, 단 한 대만 있는 항공기, 이 민간 항공기가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괴됐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 경쟁하고 있는 우리 FA50, 어쩌다가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어쩌다가 이 FA50이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이런 행운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로 기네스북에 오른 기념비적인 항공기 안토노프 AN-225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단 한 대뿐인 이 기체가 파괴된 소식에 항공 전문가들이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상 공세를 시작하면서 치열한 교전이 진행 중인 키예프 북서쪽 호스토멜 공군기지에 주기 중인 안토노프 AN-225 무리아 대형 수송기가 파괴됐다는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현재 안토노프 설계국이 직접 민간 화물기로 운영 중인 이 기체가 개전 당일 안토노프의 본부가 있는 호스토멜 비행장에 주기 중이었으며 러시아군의 첫날 공습으로 이 기체가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스토멜 인근의 소식통들은 호스토멜 기지에는 무리아를 위한 초대형 격납고가 있었는데 이 격납고가 러시아군 무장 헬기의 로켓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다라며 내부에 주기되어 있던 무리아가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전했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8년 소련의 항공과학기술의 상징으로 등장한 AN-225는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640톤에 달하는 괴물로 최대 250톤의 각종 화물을 실을 수 있어서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큰 수송기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완성 시점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번 기 제작이 무산되어 현재 단 한 대만 운용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초대형 수송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세계 각국 항공당국은 호스토멜 비행장이 엄연히 민간 사용지역과 군사구역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민간구역을 폭격한 러시아 당국에 강력한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전쟁과는 관계없는 민간 항공사의 항공기, 그것도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항공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는 러시아에 각국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인천공항에도 한번 왔었어요. 이 비행기 무리아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보십시오. 초대형 엔진이 지금 한쪽 날개에 3개가 붙어 있는데 보잉 747 전보 여객기만 하더라도 한쪽 날개에 2개가 붙어 있죠. 이거 3개입니다. 250톤의 화물을 실을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한 3,000명 정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데 구소련 시절에 소련이 비행기나 비행기 동체 아니면 이제 ICBM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워낙 이제 소련이 넓으니까 만들었다가 그냥 2번기 만들기 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냥 1번기 이거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한 대만 만들었던 비행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비행기의 제작 단가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비용이 들어간 그런 항공기이겠고, 이게 소련이 해체될 때 이 안토노프라는 항공사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토노프가 우크라이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군용 수송기로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안토노프에서 자신들이 이걸 또 없애기도 너무 아깝고 해서 이거 가지고 그냥 화물기로 쓴 겁니다. 우리 대한항공에도 전용 화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또 UN 차원에서 긴급 구호물자, 재해재난이 있을 때 긴급 구호물자로 아주 한꺼번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갖다 줘야 될 때 이거 이제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비행장이 군용과 민간 구역을 같이 쓰는 비행장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산의 김해공항, 그리고 청주공항, 대구공항, 또 경남 사천공항, 광주공항, 이런 공항들 다 군용 비행장이었는데 군용만 쓰기는 아깝다, 비행장이 있으니까 민간도 좀 쓰자 해서 민간도 같이 쓰는 그런 비행장이 됐죠. 그래서 김해공항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김해공항의
한 3분의 2 구역은 민간 공항들이 쓰죠. 민간 항공사가. 그리고 김해공항의 북쪽 지역에 5전술 비행단, 수송기들 잔뜩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와서 김해공항을 때린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남쪽 구역과 중앙 부분에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민간 공항 부분을 때리고, 거기에 또 대한항공 정비하는 그 정비창들이 있어요. 아주 대형 격납고 있습니다. 이걸 때렸다. 대한항공은 민간 항공사인데 그럼 이게 전범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뭐 초대형 이 주기장에 무리아 즉 AN225가 있고,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관통해서 폭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김해공항에 있는 또는 김포공항에 있는 그 민간 대한항공 정비 수리시설 또는 격납시설, 이걸 때려버렸다. 이거는 이 헬기 조종사 또 헬기 무장사 당연히 저는 범죄자로 나중에 재판대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지 간에 이 안토노프 항공사는 러시아로부터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비행기는 인류 역사상 한 대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최대의 비행기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까지 다 뭉쳐서 러시아에게 배상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또 민간 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폭격을 하고 살상을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일을 멈춰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 입찰 중인 FA-50이 이스라엘제 부품 문제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화제입니다. 무려 에이사 레이더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호크 108과 호크 208 경공격기를 대체할 신형 경전투기 도입 사업의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의 FA-50에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KF-21용으로 개발된 에이사 레이더의 변형이 탑재될 수도 있다고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최근 카이가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말레이시아에 제안한 FA-50을 소개한 기사에서 카이 측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FA-50은 물론 KF-21, 수리온, LH 경무장 헬기, KT-1B 훈련기 등의 다양한 모델을 에어쇼에 출품했다고 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카이가 말레이시아에 제안하고 있는 FA-50에서 거론되는 유일한 문제는 이스라엘제 ELM-2032 기계식 레이더라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말레이시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나빠서 해당 레이더 사용을 거부할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수출 승인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FA-50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이의 이창재 지역 매니저는 디펜스 뉴스 측에 FA-50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러 다양한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으며 KF-21 보라매 전투기용으로 한화에서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세트를 비롯해 다른 여러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라며 말레이시아 측에 제안한 FA-50 전투기의 레이더로 KF-21용 레이더가 들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카이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암람과 KGGB 등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이 통합된 FA-50 블락 20형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A-50에 KF-21용 에이사 레이더의 파성형이 장착될 경우에 FA-50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우리 FA-50 이게 경전투기로 말레이시아에 지금 뭐 들어가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자들은 사실은 상대가 안 되고 지금 거의 뭐 유일한 경쟁자가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예요. 근데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도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이거 뭐 우리가 좀 밀리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여기에 이제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말레이시아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에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들어간 FA-50 판매한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또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도 아니 우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데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우리가 쓴다고?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의 불쾌감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건 그 레이더를 안 쓰는 겁니다. 그럼 그 레이더 안 쓰면 어떡하냐?
있지요. 우리가 KF-X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화에서 만든 A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물론 KF-X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A사 레이더 모듈이 훨씬 더 많죠. 그걸 좀 축소해서 이 FA50의 이 노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소해서 만든 모듈 숫자를 줄인 버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KF-X처럼 뭐 200km 안 봐도 한 100, 한 20, 30km만 봐도 이 2032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한 70km밖에 못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여기다가 뭐 암람 공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거 딱 인티하면 아주 뭐 괜찮은 그런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이 복사형이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A사 레이더를 장착하면 지금 이 말레이시아 이 경전투기 사업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전술인 문기 지금 뭐 최대 400대 사업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하고 또 맞물려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A사 레이더 이거 또 괜찮네 라는 또 매력 포인트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F5 전투기 추락을 해서 긴급하게 FA50 더 생산해서 F5를 대체하자라는 그런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A사 레이더 버전의 FA50을 장착해 준다면 이 동부전선 지역에서 상당한 어떤 그 제공 능력을 가지게 되고 암람 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부 지역 쪽으로 이 19전투비행단, 충주에 있는 19전투비행단이 제공 지원을 안 가도 강릉 지역에 있는 이 FA50 암람 버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동부 지역의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전투기 다 이길 수가 있죠. 미그29 다 이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19전투비행단의 활동이 아주 자유로워져서 수도권 북쪽에 대한 강력한 타격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또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군에게도 좀 승수 효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왕이면 또 기존에 있는 FA50도 업그레이드까지 하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